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아두이노 12차시는 어떤 키트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단계나 과정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일단 제가 교육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제 소스의 접근성이 항상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제를 어디에 가서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아두이노 키트를 저희가 선정할 때 보면 인터넷에 상당히 저렴하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키트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뭐 2만 아니 뭐 34,000원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쓰고 있는 것보다 구성이 더 좋아요. 심지어는 가격이 4분의 1 가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이거 보드는 정품 보드는 아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키트 선정할 때 하드웨어는 하드웨어의 중요성보다 저희가 이제 코드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지금 이게 이제 스케치라고 하는 거고 아마 오늘은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온라인이 아니어도 오프라인 상태에서 스케치는 굉장히 많은 예제를 제공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제를 우리가 직접 타이핑하는 일이 굉장히 적어요. 저도 아이디랑 수업을 아두이노를 지금 한 대여섯 명 정도 수업시켰는데 다 여기에서 끄집어내서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소스 코드 깔아놓고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기 보시면 그 스타트 킷, 베이직 킷이라고 있어요. 이 스타트 킷, 베이직 킷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1, 2부터 프로젝트 15까지 이게 지금 제가 잡고 있는 12차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12차시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소스 코드는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창작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따로 특별히 예제를 이메일에 넣어두거나 USB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예제의 스타트 킷, 베이직 킷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예제를 그 친구들은 다 이해했거든요. 다 쓸 줄 알아요. 그러면은 이것과 유사한 예제를 충분히 수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일단 교육의 목적이 이제 코드를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목적에 있다면 저는 여기 있는 예제를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막 책을 따로 사서 공부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여기 있는 거 다 안 써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스타트 킷, 베이직 킷이 뭐냐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아두이노 홈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하드웨어가 나와요. 하드웨어가 나오는데 여기 하드웨어 가보시면 여기에 보시는 이게 그 스타트 킷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쓰고 있어요. 금액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계시는 수입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이걸 12만 원 내지 14만 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소책자도 들어가 있고 솔직히 구성은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구성보다도 못해요. 네. 지금 보드가 정품이고 아니고 그 차이가 있긴 한데 여기보다도 구성이 못해요. 그래도 그냥 저희는 그 스타트 킷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충돌나다 보니까 저희 코드 스튜디오 이번에 브랜드 할 때 키트 구성을 자체적으로 하게 됐고 그래도 금액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특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영상에 남길 내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전혀 언급하진 않고, 아무튼 지금 제가 기획해서 개발해 놓은 12차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예제 스타트 킷, 베이직 킷을 활용하기 위한 12차시이고, 그리고 이 12차시를 활용하는 키트는 아두이노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두이노 정품 키트를 쓰고 있습니다. 뭐 꼭 그 키트를 쓰지 않더라도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 키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차시는 거기 있는 구성으로만 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학원에서도 지금 보시면 저보다 더 많은 댄서와 더 많은 출력부를 이용해서 더 많은 과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그 12차시 이후에 위에 얹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2차시 끝나면 바로 3D 프린팅 들어가가지고 뭐 의자, 문, 뭐 쓰레기통 되게 많은 것들을 플로트를 잡아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될 내용들은 이제 첫 번째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에 깔아두고 이제 12차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첫 차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스케치를 쓰는 일은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죠. 90분 동안 스케치를 안 쓰고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좀 착해서 인내력에 가는 건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말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든 페이지 구성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남을 것 같다, 모자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은 따로 한번 제가 더 많은 컨텐츠를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트 위주로 오늘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차시는 이제 사용할 도구에 대한 OT입니다. OT.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간이 좀 페이지 수에 비해서 90분이 꽉 찬 이유 중에 하나가 OT다 보니까 부품 뜯어가지고 박스에 집어넣고 부품에 대한 유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게 PT에는 좀 빠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아마 PT 장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키트를 갖다 놓고 박스 갖다 놓고 이제 바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수선해지기 전에 이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먼저 수업의 방향을 정하는데요. 이 영상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제가 좀 좋아하는 영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틀어놓고 아이들한테 이 영상이 뭘 말하는지 한번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이 영상이 도대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등이 주로 아들을 하기 때문에 영어단에서 개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신호등에 있는 빨간색 불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박스로 막 들어가게 되는데 영상 보면 다 눈치채요. 그래서 부스 안에서 사람이 춤을 추게 되면 그 춤을 추는 영상을 LED 불 켜지고 꺼지고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니까 그 빨간색 신호등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단횡단이 많고 그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가 되게 많은 나라라고 앞에서 나왔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결과 81%의 사람들이 빨간색 신호등을 지키더라,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영상은 전달하는 내용은 이제 이런 작은 생각이 커다란 결과를 낳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아이들한테 항상 핵심으로 주는 건 뭐냐면, 자,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LED를 켜고 끄는 거. 아주 간단하고 값싼 부품이죠, LED. 근데 이 LED를 켜고 끄는 것만 가지고도 너희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러니까 창의력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어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를 네가 그대로 이해하고 만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업한 중간에 계속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까, 이걸 가지고 뭘 만들까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게 이번 페이지예요. 그래서 사실 맹목적으로 따라하게 되면 이 12단원은 상당히 쉽고 난이도가 되게 낮은 편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좀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고 선생님들도 그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조금 심도 있는 부분까지 좀 많이 알려주시는 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그게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LED를 이용해서 신호등을 표현한다라는 이런 것처럼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얼마 되지도 않는 이 LED를 가지고 이런 역할도 쓸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이 페이지입니다. 자, 말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12단원 하면서 꼭 책에 있는 거 말고 우리가 매 단원마다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 보자 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3페이지를 넘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인베디드 보드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드웨어 수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학원들에서 이제 각자 쓰시는 이제 그 박스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최근에 나가는 박스는 어떤 거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이걸 썼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칸막이로 좀 나눌 수 있는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OT를 하면서 이제 부품을 챙겨 넣는 걸 하거든요. 근데 박스에는 더 좋은 것들 많으면 그때그때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박스에 부품을 이렇게 하나씩 봉지 뜯어서 넣고 정리하고 하고 나서 이제 3번 페이지를 들어오게 됩니다. 자, 3번 페이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인베디드 보드를 설명하게 되는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들에 대한 정리가 워크북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베디드 보드가 뭐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이거예요. 아날로그 입력이 뭐야? 디지털 핀이 뭐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판서까지 동원해가지고 아이들 설명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3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첫 번째가 인베디드죠. 인베디드 보드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좀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학년이니까 이제 물어봐요. 야, 인베디드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떨구죠. 네. 그 와중에도 똑같이 물어봐요. 인베디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우리나라 말로 포함하다, 포함된 인베디드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장되어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내장되어 있다, 내장되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포함이 되고 뭐가 내장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인베디드 보드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자 프로그램이 내장이죠. 되어 있는 전자회로가
가장 간단한 설명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아두이노를 아이들이 처음에 접할 때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을 텐데, 사실 아두이노가 학습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커다랗게 생겼고 상당히 많은 핀을 갖추고 있지만, 보시면 실제로 저희 에어컨도 그렇고 TV에도 그렇고 모든 전자제품에는 그런 아두이노 같은 제어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크기가 다 다르고 핀의 개수가 다 다르고 뭐 그럴 뿐이지, 결국에는 전원을 켰을 때 모든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을 해라, 버튼 눌렀을 때 온도를 내려라, 그리고 뭐 또 이제 다른 걸 이게 송풍이냐 제습이냐 냉방이냐 그런 버튼 누르면 뭘 작동시켜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베디드 보드와 인베디드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수업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C 언어라고 하죠. C 언어인데 여기에 피지컬을 포함하는데, 이 피지컬이 기초 전기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초 전기전자에 대한 학습도 하는 겸 C 언어까지 같이 한다라고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있는 기본적인 피지컬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인베디드 보드가 필요한 거고, 인베디드 보드의 정의는 대략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아두이노의 그 아날로그 입력과 디지털 핀이죠. 실제로는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뭐 RX, TX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처음에 많은 걸 입력시켜 봤자 잃어버려요. 그래서 첫날이기 때문에 그 인베디드 보드,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 디지털 핀 이런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수업을 할 때 이거야,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ND와 오브트 핀, 뭐 이런 정도만 이해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부터는 이제 실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실물을 들게 하시고, 자, 왼쪽에 있는 게 A0부터 A5까지 총 6개의 핀이 있는데, 이게 아날로그 인이에요. 보드에도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데, 실크 처리되어 있는데, 아날로그 인이라고 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되는 입력부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자 디지털 핀이에요. 어떤 분들이 여기가 입력이니까 여기는 출력인가? 라고 해서 디지털 출력이라고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기는 디지털 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핀은 핀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바꾸시게 되면은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핀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명할 부분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명하는 게 아날로그 그리고 디지털입니다. 얘는 좀 수업을 하기 좀 수월한 게, 아시다시피 학년들이 대부분 이제 고학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도가 좀 높아요. 뭐 아날로그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 오늘 온도가 어때? 따뜻해? 시원해? 뭐 적당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뭐 적당해, 뭐 시원해요, 따뜻해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그게 아날로그적인 표현이야. 자, 근데 이제 오늘 온도가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온도가 24도, 25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디지털 식의 표현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를 설명할 때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을 때 표현하는 방법도 예를 들었는데, 그냥 학년이 좀 높다 보니까 그 들어오는 신호의 종류를 바로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55라고 하는 좀 여러 가지 높은 값에서 폭이 넓은 걸 가지고 있고, 자,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얘가 255 딱 0, 딱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날로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날로그 설명이 좀 힘드신 분들은 자, 디지털을 먼저 설명하시면 좋아요. 자, 디지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모든 전자 부품의 신호, 뭐 컴퓨터든 뭐 에어컨이든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신호 체계를 디지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은 키는 거는 1, 얘가 on이죠. 그리고 true죠. 이걸 또 우리가 말하는 참, 실행,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0이라고 하는 값은 off죠. 그리고 false죠. 거짓, 뭐 정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0과 1로 표현되는 값입니다. 여담으로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0과 1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집에 가서 스위치를 뚝딱이 스위치를 켜는데 이쪽에 1이 있고 여기 0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엄마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키고 켜는 걸 방향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알려줘요. 이 일이 켜지는 거야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그러면 전원 표시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네. 이게 왜 이게 전원 표시냐면은 여기 1과 여기 0이 있죠. 이 0을 붙여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1과 0을 다시 해야겠다. 0과 1을 붙여 놓아서 이게 전원 표시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서 아이들이 아는 척을 해요. 혹은 어디 가서도 아는 척을 또 합니다. 엄마 이게 왜 이 모양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네, 다행히 고학년이라 그런 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0이고 1입니다. 자, 디지털은 값이 들어올 때 on,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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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off 이런 식으로 해서 자, on, off 값이 명확하게 들어와 가지고 신호를 전달하고 켜지고 꺼지는 게 디지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은 그냥 저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켜졌다, 꺼졌다. 그런 뜻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이만큼은 선풍기를 또 생각하면은 자, 얘는 LED를 켰다, 껐다가 되는 거고 선풍기로 치면 선풍기의 바람을 강하게, 약하게, 중간. 자, 선풍기 부는 바람이 1단, 2단, 3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많이 시원하고, 여기는 껐고, 여기는 덜 시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크고 높음을 표현하는 게 아날로그 방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디지털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0과 1 같이 전기를 끄고 켜고의 신호로 제어하는 것을 디지털 방식이라고 하고, 전기를 약하게, 강하게, 더 강하게 이렇게 주면서 전기의 세기를 이제 제어하는 방식. 물론 전기를 세게, 약하게 쓰는 것만 아니라 받는 신호도 마찬가지. 받는 신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값이 들어오는 거를 아날로그 방식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설명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설명할 부분은 인베디드 보드에 대한 내용과 아날로그와 디지털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하셨다면은 3페이지에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거 남았다.
GND의 오핀. GND는 우리가 좀 많이 설명해서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면 GND는 그라운드죠. 그래서 접지를 그라운드라고 해요. 혹시 이것도 써놓을게요. 기록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3번 GND하고 3.3이랑 5V가 있죠? 5V. 자, 그래서 이거는 굳이 설명할 건 없고요. 굳이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정도?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GND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거 많이 그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접지를 뜻해요. 접지는 또 뭐냐라고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말합니다. 마이너스를 뜻하는 거고, 자, 얘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VCC인데요. 전압이죠. 전류 전압이죠. 그래서 이렇게 3.3V, 3.5V 이렇게 두 개의 전원이 공급되는 거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고, GND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야 라고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첫날 워크북에 이런 정도가 쓰여져 있고 그려져 있으면 성공적으로 수업은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단어. 자, 오늘은 인베디드 보드, 아날로그 입력, 디지털 핀 이것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거는 이제 브레드보드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쓰고 들고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지름 없이 잘 따라오는 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드보드를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브레드보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전자회로를 꽂을 수 있는 판이에요. 말 그대로 보드, 판. 자,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이 이렇게 길게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쭉 밑에 정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를 뜯어봤는데 뜯으면 이 밑에 제가 뜯어서 보여줄게요. 뜯어진 것도 하나 있긴 한데 보시면 이 브레드보드잖아요. 뜯으면 이게 뒤에 전선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전자부품을 연결할 수 있는 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쭉 밑으로 한 줄씩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가로로. 근데 어떤 친구들이 여기랑 여기랑 붙어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가운데 떨어져 있죠. 연결시켜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브레드보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밑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판이야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브레드보드 연결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게 어려운 게 5번에서 바로 해결돼요. 저는 이 5번 페이지에서 브레드보드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시킵니다.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 가로 세로 줄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수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가 있냐면, 이제 아이들마다 성향이 달라요. 제가 PT를 보시면 얘가 앞에 올라와 있고 얘가 뒤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얘가 뒤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회로도를 딱 이걸 보면 이거 보지 않고 회로도를 딱 봤을 때 멘붕이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회로도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편이고요. 이거 완전히 못하겠다. 나는 이게 뭔지 선이 뭐고, 이게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이걸로 가지고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2차 시, 3차 시, 4차 시가 되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는 아예 수업 넣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추천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단원만큼은 회로도 보고 회로 만들자가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교과과정 연계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 아이도 배워요, 학교에서. 근데 학원에서 미리 배워두는 거든 복습하는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원은 좀 고집스럽게 회로들을 보고 회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는 되도록 안 보여주는 거고 보여주더라도 이제 결과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꼭 이렇게 안 꽂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라고 하고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회로를 만들 수 있도록 이것만 보여주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5V에 연결할 거고 그 다음에 225의 저항과 LED가 필요해. 그리고 GND에 연결해서 불이 들어오게 할 거야 이거죠. 자, 그래서 필요한 부품이 여기 나와 있어요. 빨간색 LED와 저항. 근데 지금 첫 시간에 LED와 저항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는 얘를 찾는 것만으로도 오케이. 두 개를 찾아가지고 회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5V에서 전기가 나와서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가 나와서 저항을 먼저 만나요. 저항을 먼저 만나고 저항 다음에 LED에 이쪽에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LED의 플러스가 여기 만나야겠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쭉 갔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LED의 방향을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2단원에서 LED와 저항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LED 저항 설명하는 거 시간 보내지 마시고 바로 불 켜보세요. 우리 옛날에 그 실과 6학년에 있었던 꼬마동호 불켜기 있었잖아요. 그것만큼 애들이 즐거워해요. 불 켜는 것만 가지고도. 자,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면 되는데 앞서서 이제 이 브레드보드에 대한 이해를 아이들이 못하는 편이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간단한 실습을, 그러니까 브레드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할게요. 이거는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아두이노 보드고요. 여기 왼쪽에 3.3V, 5V, GND 써 있습니다. 자, 다른 건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브레드보드를 설명했을 때 처음에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LED를 꽂아보자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 한쪽에 지금 USB가 유튜브에 꽂아 있고요. 자, 여기 있는 LED 있죠? 자, LED를 이제 꽂아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3V하고 GND 꽂아 볼게요. 3V에 지금 보면 플러스를 연결하고 5V 꽂으시면 안 돼요. 5V 꽂으면 나가요. 3.3V가 원래 안 되는 건데 꽂으면 불 들어옵니다. 지금 불 들어오죠. 네. 이거 되게 신기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다른 색도 꽂아볼게요. 네. 다른 색 들어오죠. 3.3V랑 GND만 꽂아도 불 들어와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아두이노에 되게 3.3V GND가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확인을 시켜줬다면 이제 그러면 두 개를 꽂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지금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꽂아보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해요. 그럼 아이들은 못하죠. 뭐 하려고 하는데 사실 구멍이 하나씩밖에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등장하는 게 브레드보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품을 꽂기 위해서 브레드보드가 필요한데 자 그러면은 케이블 설명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지금 제가 넣어드리고 있는 게 이렇게 앞에가 네모난 걸 넣고 있을 거예요. 네모난 거하고 시중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게 팔아요. 저는 이 동그란 거는 앞에 있는 이 뭐지 쇠 부분이요. 얘는 지금 동그랗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적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거 잘 안 쓰고요.
왜냐하면 회로 잘 만들고 소스 잘 만들었는데 동작이 안 돼. 그러면 케이블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앞에 핀 부분이 더 넓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전 일부러 맞췄는데 보시면 빨간색은 플러스점. 지금 브레드보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G엔드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 플러스가 쭉 흐르고요. 이쪽에 마이너스가 쭉 흐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 있었지? 자, 여러 개 꽂는 거. 마이너스죠? 이렇게 하나, 둘 꽂을 수 있는 거예요. 불 잘 나죠? 그럼 이 밑으로 LED를 쭉 꽂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브레드보드를 쓰는구나 라고 이해를 가지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자료 없는 내용인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업도 하게 되더라고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게. 자, 여기에 있는 지금 LED를 한번 켜봐. 이게 문제예요. 여기 있는 LED를 켜봐 라고 하면은, 자, 얘는 지금 이렇게 가로로 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켜기 위해서 아이들이 무수히 고민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파이프, 옛날에 그런 게임 있었어요. 파이프에서 물이 막 내려오면 그 물을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이 올바르게 흐르게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물이, 전기를 물이라고 했을 때 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흐르고 있는 물을 우리가 여기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를 꽂아서 여기 마이너스에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쪽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꽂아서 전기를 이렇게 흐르게 해주면, 받으려 그랬네요. 전기를 흐르게 해주면 불이 들어오죠. 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런 거를 하시면 브레드보드 이해는 금방 끝나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불 켜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지금 되게 시시하시겠지만, 수업하는 방법을 제가, 자, 여기는 반대로 꽂아봐야겠다. 자, 여기 플러스 꽂아서 여기에 꽂아주고, 자, 얘는 여기 마이너스 꽂아주고, 여기 마이너스 꽂고. 자, 불 들어왔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디에다가 LED를 갖다 꽂아도 아이들이 이 선을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정말 아주 쉽게 첫 시간 만에 브레드보드에 대한 이해가 끝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어 하거나 좀 어려워하면 또 문제를 내요. 자, 여기 연결해 볼래? 여기 연결해 볼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브레드보드의 이해는 정말 쉽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다 해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방식은 안 좋은 방식이에요. 3V가 3.3V가 흐르기 때문에 LED한테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 수업을 하시기 전에 이제 브레드보드에 대한 이해와 이 배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런 LED 켜기 시작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게 정답이죠. LED는 그 공급받는 전원이 쓰는 전기 양이 작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을 써야 돼요. 수업을 하실 때에는 긴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얘는 먹는 전기 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저항을 써줘야 돼. LED와 저항에 대한 설명을 다음 주에 제대로 해줄게 라고 하고, 자, 이 회로를 만들어 보라고 하시면 돼요. 자, 5V죠. 5V에서 나와가지고 저항 220옴. 자, 이게 뭔지 모르지. 얘는 빨간색, 갈색
저항이야? 라고 해서 모르면 선생님이랑 같이 찾으면 돼요. 자,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찾는 활동도 같이 포함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첫 시간이니까, 아니, 첫 번째 회로니까 같이 만들자. 라고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 같이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5V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5V에서 나와야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지금 3.3V를 5V로 넘겼습니다. 자, 5V로 넘겨가지고, 지금 5V로 되어 있고요. 5V와 그라운드가 연결됐습니다. 지금 여기 5V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5V에서 처음에 만났던 게 저항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그, 빨빨갈 저항 있죠? 자, 빨빨갈 저항, 이걸 찾아가지고 꽂아주면 됩니다. 네. 빨빨갈이 맞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가 연결되는데, 이렇게 휘어가지고, 자,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르는 방향으로 연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기가 지금 현재 여기 플러스에서 와가지고 여기 저항으로 연결됐고, 이게 여기 연결되어 있지, 여기 이 부분. 그래서 플러스를 꽂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하나 이용해가지고 마이너스를 꽂아서 꽂으면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LED에 문제 없이, LED에 큰 무리가 없이 이 저항을 통해서 LED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로를 만들면 됩니다. 이걸 같이 따라하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걸 했다면, 그 다음 거는 이제 너가 해볼래?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거는 아이들이 회로들을 보고 한번 따라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래서 6페이지는 이거예요. 자, 6페이지는 아까 했던 거에 가운데 스위치만 하나 더 추가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뭐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느끼게 된 부분인데, 이 스위치가 이제 다리가 4개짜리 스위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걸쳐가지고 꽂아야 되거든요. 꽂아가지고 전기가 흐르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밑에 전선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위아래로. 그래서 여기에서 버튼을 누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동그란 쇠가 눌린다는 얘기예요. 눌리게 되면은 전기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디귿자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여기 연결했다면은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연결하는 방식이 위에 하나, 아래 하나예요. 그러니까 위에를 꽂았으면 이쪽 꽂아도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자, 오른쪽 위에 꽂았으면 왼쪽 아래에 꽂아도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위에 쪽에 연결하잖아요. 그럼 그 전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쪽에 연결하게 되면 그냥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전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 가지고 비교하려고 가지고 왔지만, 이게 그 어떤 분은 저는 문제 없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스위치가 다리가 좀 짧아요. 좀 짧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았잖아요. 꽂아도 이 바닥에 잘 안 닿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막 이 선 끊어졌나? 선 교체하고 있는데 안 돼. 약간 얘였어. 얘를 꾹 누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 못 쓰겠다라고 해서 요즘 저는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다리 긴 거. 물론 이제
이 4개짜리가 다리 긴 게 있으면 그걸 쓸 텐데 얘는 2개짜리인데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확실하게 잘 닿아요. 그래서 일단 교육 자료랑 좀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이 좀 틀려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수업하실 때, 난 4개짜리 잘 되는데, 뭐 하셔도 됩니다. 4개짜리.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랑 같이 아까 했던 거에서 조금만 바꿔가지고 스위치를 넣어봐. 그래서 스위치를 이용해서 불 껐다 켰다 해볼까? 라고 하는 게 6번 페이지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죠. 자,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줬다고 치고,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까랑 같은 방식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까 LED 불 들어오게 하는 그 게임 했었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거 하고, 자, 이거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했지. 자, 이 줄을 연결시키면 돼. 지금 여기랑 얘 끊어져 있고, 얘랑 끊어져 있잖아. 끊어져 있는 줄을 연결시키면 돼라고 해서 이 주요 부품들을 꽂아 놓고 또 힌트를 주세요. 이게 힌트예요. 첫 번째 힌트. 그러면 여기 끊어져 있는 줄만 연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랑 스위치 하나랑, 자, 그리고 이쪽 스위치 하나랑 여기 마이너스랑, 자, 그럼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한 결과물에 대해서, 자, 학원에 전등이 있잖아요. 네가 지금 그거 만든 거라고. 자, 스위치 끄면 전등 다 꺼지고 켜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회로라고. 별거 아니지. 그래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불 켜고 끄는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막 수준 높은 거 하다가 이거 들어왔을 때 되게 지루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 다음 회로부터는 이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7페이지는 이제 5페이지, 6페이지를 이렇게 했으면 7페이지는 이제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스위치를 2개를 넣어봐.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쓸데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자, 얘는 그 직렬 회로죠.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문으로 따지면 AND죠. 얘랑 참이어야지 불이 켜지는 AND인데, 우리 뭐 로봇 수업할 때도 코딩 수업할 때 AND 오어 많이 했잖아. 사실 그게 전자회로에서 나온 거야 라고 하면서 전자회로로 AND를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게 직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스위치 2개를 가지고 AND를 만드는 거예요. 둘 다 이겨야지 불이 켜지죠. 그래서 이렇게 딱 화해로 보여주고, 자, 만들어 봅시다. 이것도 어렵진 않죠. 자, 여러분들 지금 직접 따라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냥 여기에다가 뭐만 하나 더 하면 돼요? 얘만 하나 더 하면 돼요. 얘만 더 하나 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연결해 볼게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 연결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이쪽 끝에서 이쪽 끝 연결 하나 더 하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눌러도 안 돼. 2개 다 눌러야 돼. 그쵸? 다 눌러야 좋아. 이게 엔드 회로야. 여기가 1 넣을 때 들어오는 진월 회로.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만들면서 이게 불과 참을때 들어오는 엔드 회로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랑 같이 하게 되는 게 여기 있는 병렬 회로. 자, 병렬 회로는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보지 말고 하라고 하면은 조금 헷갈릴 정도로 회로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자, 병렬 회로는 뭐죠? 5어죠? 자, 얘를 눌러도 켜지고 얘를 눌러도 켜져요. 회로들을 볼 때는 쉬워요. 근데 여기 막상 이 브레드보드 이미지를 보면 좀 어려워요.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전기가 이렇게 타고 와서 얘랑도 연결되어 있어. 얘가 누르면
이렇게 이런 데도 켜지고, 자, 여기를 누르잖아요. 여기를 누르면 전기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얘를 눌러도 뭐가 돼요?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솔직히 병렬회로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거 보여주고 해요. 제가 따라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거죠. 난 이거 만들어 봤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솔직히 그냥 이 회로도 보고 따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도 보고 하나만 눌렀을 때 불 들어오는 거 그걸 같이 시키고요. 그거는 제가 따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병렬회로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디랑 이제 전선을 이용해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케이블 연결, LED, 스위치, 저항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첫 번째 단원입니다. 첫 번째 단원은 이런 정도 수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여기에 있는 확장 활동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제 제가 오늘 스터디 때문에 잠깐 더 추가한 게 여기 있는 3번인데요. 그래서 이 바뀐 PPT는 서버에 어제 올려놨고, 서버에 보시면 이 내용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아이들이 다소 갑자기 웬 또 공부야 라고 하겠지만, V는 IR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이면서 전자회로 하면 알아둬야 되는 공식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확장 활동입니다. 그래서 V는 전압을 말하는 거고, I는 전류를 말하는 거고, R은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곱한 값을 전압이라고 하고, 이 수식을 이용해서 자, 뭘까 알 수 있죠? R은 뭐예요? I 나누기 V죠. 이런 것도 알 수도 있고, I는 그 V분의 R 이런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실제 여기서는 어떤 설명하고 있냐면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LED가 사용하는 전류를 구하는 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드의 전압은 5V이고 지금 사용하는 저항은 225ohm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5V가 225ohm이고 우리는 I 있죠? 전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은 0.023. 그러니까는 저항이 쓰는 그러니까 LED가 쓰는 전류는 이만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V는 IR 때문에 지금 LED가 사용하는 전류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거예요. 사실 회로를 만들다 보면 우리는 뭘 모르냐면 저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 전자부품을 딱 구매를 하게 되면 전자부품에는 이 전자부품이 사용하는 전류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값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 구성할 때 그러면은 이 모터를 돌리려면 아니면 이 전구를 켜려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 5V야 혹은 9V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저항을 꽂아야 되지?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지 전류를 모르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V는 IR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건 내가 구매한 부품에 맞는 저항을 찾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항 구하는 식을 공부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5V 5V 쓰고 있지만 3.3을 쓸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9V를 전기를 꽂아가지고 모터를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V가 연결되었을 때 내가 쓰고 있는 모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암페어가 예를 들어서 2A야. 그럼 어떤 저항 연결이 되지?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3번을 오늘 추가시켰고요, 어제.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샀어요. 청색 LED를. 얘는 고희도 LED야. 그래서 불이 밝아. 근데 얘를 샀더니 봉지에 써 있었어. 얘는 전류값이 20mA래요. 20mA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최소 전압은 3.4V고요. 자, 어떤 저항을 연결해야 되니? 라고 해서 어떤 저항 연결해야 되지? 라고 계산해 봤더니 이거예요. 자, 계산식은 권장 저항은 뭐냐면 현재 회로에 흐르는 전압 있죠. 지금 아두이노가 5V 흐르죠. 그러면 5V에서 자, 이 청색 LED의 최소 전압 3.4V를 뺍니다. 5V에서 브레드보드에서 인베디드 보드에서 흐르는 전압 빼기 최소 전압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전류의 값을 나누면 돼요. 그렇죠? 뭐죠? R은 뭐예요? V분의 I분의 V가 되는 거죠? 죄송해요. 그 I분의 V 맞죠? I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mA, 다시 말하면은 0.02A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85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산 청색 LED를 자 5V에서 돌리려고 하면은 얘는 85mm 저항을 꽂아야 된다. 그래서 회검검 저항을 꽂으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확장 활동은 좀 다소 막 나누고 곱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용적인 부분을 좀 접근해 주세요. 자, 내가 새로 산 부품이 봉지에 3.4V 전류가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이걸 딱 연결했는데 비싸게 샀는데 어렵게 샀는데 태우면 안 되잖아. 잘못된 전기를 넣어서 태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저항을 연결하는 게 맞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저항 계산하는 방법 이거 정도 좀 설명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좀 찾아보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아두이노 뭐 모터 부저 센서 소리 센서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건 안에 저항이 있으니까 사실 뭐 거의 쓸 이유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저항 없이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요즘 다 저항 다 달려나오는구나. 네, 편리하네요. 네, 그런 거 없이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이거 하나만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사게 되면 이거가 사용하는 전압이 나오거든요. 전류를 이용해서 올바른 저항을 꽂아야 돼요. 그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데 요즘엔 좀 편리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딱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데 이제 새로 산 부품에 대해서 저항을 올바르게 꽂는 방법을 창체활동에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 활동까지 마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2단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제가 지금 설명을 쭉 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한 50분 정도 앞에 쓰던 것만 10분 빼고 아닌가? 맞죠? 10분 빼고 한 50분 정도 든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꽂아보는 실습을 제가 생략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꽂아본 실습까지 해서 여기도 한 5분, 여기도 5분 이렇게 하다 보고 아까 브레드보드로 하는 그 전류 연결하기, 전기 연결하기 게임까지 하게 되면은 저는 무난하게 90분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나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아이들이 좀 흥미롭게 따라오는 게임을 많이 개발하지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이제 아두이노로 불을 켜는 것까지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여기에 있는 PT 자료는 여기까지 끝났지만 이 활동이 좀 너무 부족해서 추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말 충분히 90분 동안 수업을 하는데 문제 없었고 앞에서 여기서 시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뒤에서 하는 더 많은 회로들도 아이들이 뭐 LED를 반대로 꽂거나 뭐 전선 연결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시간을 많이 갖고 하는 이유가 시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브레드보드의 연결 방법과 전선 연결 방법을 익히는 건데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까지 PT는 끝났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하나를 더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LED에 불을 켜고 끄는 것까지 스케치를 이용해서 LED에 불을 켜고 끄는 것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편이죠.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편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심도 있게 핀 모드가 어떻고 LED의 디지털 라이트가 하이가 로우가 어떻고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실 때 다음 시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실 게 이거죠. 자, 이거 설치하는 거. 자, 스케치 설치하시는 게 제일 먼저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아두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가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한 버전이 현재 나와 있는 1.8.16이네요. 자, 그래서 다운로드에 있는 1.8.16을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7 and newer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걸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기부해라 그 얘기거든요. 지원 좀 해달라 그 얘기인데 그냥 여기 저스 다운로드 합니다. 돈 많으시면 기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just download를 누르시면 자, next 해가지고 뭐 어떤 용도냐라고 되는데 또 그냥 티처야 next 뭐 어떤 용도인데 뭐 교육용이야 education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thanks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뭐가 좀 생겼네요 이것저것. 네, 그래서 다운받으시면은 설치 파일 생기는데 그다음부터 좀 지겨워요.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설치 파일을 저도 그냥 USB에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주는 편이에요. 귀찮거든요. 클릭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얻으시면 되고요. 얻으시게 되면은 여기는 설치 이후에 이러한 로고와 함께 설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스케치 설치 폼을 설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회로를 먼저 구성해 볼까요? 자, 불 켜진 회로이기 때문에 자, 회로 구성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나. 예제에서 어딨지? 저도 오랜만이어가지고 그건 제가 찾게 되면은 어, 찾게 되면은 자막으로 편집할 때 올려두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회로는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써볼까? 지금 딴 거 다 뽑으시면 되고요. 딴 거 다 뽑으시면 되고 회로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플러스가 여기에 있는 LED 연결되어 있는데 자 전기 신호를 전기를 주고 안 주고 이걸 제어할 거기 때문에 자 회로에서는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쪽 마이너스와 이쪽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하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가 전기를 줬다 안 줬다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여기 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번에다가 자 연결했어요. 자 1, 2번은 특별한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0, 1번은 안 쓰고 2번부터 주로 씁니다. 그래서 2번에 꽂았어요. 지금 불 켜져 있는데 아마 디폴트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예제는 따로 찾아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오늘 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 빨리 찾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번이 있으니까 자, 핀 모드는 2번이고 얘가 아웃풋이죠. 아웃풋 그리고 여기 디지털 라이트 2번이 하이 그리고 딜레이
1000 라이트 2번이 로우 그리고 딜레이 1000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생긴 예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 찾아보도 할 거고 지금 간단히 이거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다운로드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1차 시를 마치셔도 됩니다. 청 없으면 제가 이 예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서버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청 없으면. 그래서 꽂아 놓으면 아니요. 그래서 툴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꽂았어요. 꽂았죠. 자, 꽂아 놓고 툴에 보시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보드 정보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아두이노 우노 쓰고 있고요. 자, 포트를 골라줘야 돼요. 포트 안 고르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자, 포트 골라서 여기에 컴포트 17 고르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업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스케치 인터페이스는 다음 2차 시트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업로드를 딱 누르시면 뭐 물어봐요. 저장할 거냐고. 근데 저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할 거다라고 하면은 LED, 온오프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틀렸다. 다시. 틀렸는데 되네. 자, 업로딩이 됐습니다. 업로딩 완료라고 여기 뜨면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회로가 이렇게 불이 2주 동안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차시 하셔도 돼요. 1차시 하는 동안에 뭘 하는 거죠? 일단 스케치를 설치를 하는 거고 간단하게 다운로드하는 방법까지 1차시에 포함시키셔도 돼요. 왜냐면 나는 뭐 말주변도 없고 좀 쑥스럽고 근데 애는 더욱더 막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고 막 그런 친구면 실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가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낭패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다면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부품 정리하는 것도 안 했잖아요. 부품 정리하는 것도 시간 좀 걸리거든요. 하면은 이제 시간 90분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 켜지는 것까지 했으면 1차시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이건 제가 따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지가 알아서 했네. 아까 온오프 한 칸 띄우고 했는데 열어놨었거든요. 열어놨는데 지가 언더바를 표시했네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시에서 제일 첫 번째 동기부여는 영상이고 영상 통해서 아이들한테 간단한 LED를 가지고도 아이디어만, 창의력만 뛰어나면 상당히 퀄리티 제품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오늘 새로운 수업을 하는데 이 단어는 알아둡시다. 그래서 인베디드 보드, GND 오볼트, 아날로그 인형, 디지털 핀. 자, 그리고 브레드보드를 익히기 위해서 저처럼 LED를 군데군데 꽂아놓고 거기 연결하는 게임 해보시고, 자, 5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회로도를 읽는 방법, 저항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자, 그래서 아이들이 회로를 꼭 꽂는 첫 번째 수업을 하는 게 5번 페이지, 6번 페이지는 아이들이 이제 5번을 해봤으니까 6번 너 스스로 해봐 라고 하는 게 6번 페이지. 그래서 아이들이 스위치를 중간에 꽂는 건데 꼭 여기 있는 이미지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페이지는 스위치 2개 꽂는 엔드, 8번 페이지는 오어, 2개 된 회로를 같이 한번 꽂아보는 게 실습이고 9번에는 확정 활동은 자 1번 공식을 이용해서 3번을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저항을 꽂아야 되는지 의문이 많기 때문에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제 이 수업을 전체적으로 피치 정리까지 다 하고 회로까지 다 꽂았는데도 시간이 남는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2번 핀을 꽂아서 LED 켜고 끄고 하는 것 정도까지만 이제 하면서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다운로드 방법까지 이해시키고 일단은 마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여기는 2차시 할 건데요. 우주선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LED를 3개를 꽂고 스위치로 제어하는 걸 하면서 이제 스케치에 대한 기본적인 핀 모드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의 하이브에 대한 명령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스터디를 마치도록 할게요.